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있을 때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무언가 다르다. 아주 특별한 선수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우리 방식이 아주 잘 맞고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리하다. 다재다능하고 체력적으로 강하며 기술까지 뛰어나다. 나는 이강인과 함께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깜짝 놀랄 활약을 펼칠 선수가 될 거라는 현지 매체 전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PSG, 루이스 엘리케의 새로운 놀라움, 지난 시즌 비티아,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같은 몇몇 PSG 선수들은 엘리케 감독 지휘 아래 완전히 폭발했다. 이번 시즌 엘리케가 다시 어린 선수 중 하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이강인이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이렇게 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PSG는 활력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유망한 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시즌 엘리케가 부임한 후 일부 선수들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강인이 폭발할까? 프랑스 수도에서 소심한 첫 시즌을 보낸 이강인은 일관성과 통계를 볼 때 PSG가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 약 326억 원을 지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능숙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올 시즌 PSG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볼 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최근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데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 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